할머니는 평생 흐릿한 세상을 보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선명한 눈으로도 할머니를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할머니의 안경을 손에 쥐고 있습니다. 낡고 오래된 안경. 렌즈엔 수없이 많은 흠집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 안경을 통해 할머니는 70년 넘는 세월을 바라보셨습니다. 흠집 하나하나를 따라가 봅니다. 가장 깊은 상처는 왼쪽 윗부분에 있습니다. 제가 3살이던 해 고열에 시달리며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던 밤. 할머니는 밤새 제 손을 잡고 계셨습니다. 눈물이 차올라 앞이 보이지 않자 안경을 벗어 급하게 닦다가 바닥에 떨어뜨렸다고 합니다. 그때 생긴 금이었습니다. 중앙 부분에 작은 긁힌 자국들. 제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던 날 생긴 흠집입니다. 새 책가방을 메고 학교에 가는 제 뒷모습을 할머니는 대문 앞에서 한참을 바라보셨습니다. 제 모습이 작아져 사라질 때까지. 눈물을 닦으며 안경을 만지작거리던 그 순간 손톱에 긁혀 생긴 자국이었습니다. 오른쪽 아래 구석진 곳의 흠집. 제가 중학생이 되던 해 봄날의 흔적입니다. 사춘기가 시작되며 저는 할머니를 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와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가 건네는 말에 짧게 대답하거나 아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날도 그랬습니다. 할머니가 제 방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손에는 깎아놓은 사과 한 접시. 저는 이어폰을 낀 채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책상 위에 접시를 놓으시고 한참을 제 옆에 서 계셨습니다. 무언가 말하고 싶어 하셨지만 저는 고개조차 돌리지 않았습니다. 할머니가 방을 나가셨습니다. 문을 닫는 순간 문틈에 안경이 살짝 부딪혔습니다. 그때 생긴 흠집이었을 겁니다. 저는 그 사과를 먹지 않았습니다. 갈색으로 변해가는 사과를 보면서도 그냥 두었습니다. 이제 와서 생각해 봅니다. 그 순간 할머니는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 방 안에 혼자 남겨진 사과 접시를 보시며 어떤 마음이셨을까? 고등학교 2학년. 대학 입시를 준비하며 저는 더 바빠졌습니다. 학교, 학원, 독서실. 집에 있는 시간보다 밖에 있는 시간이 더 많았습니다. 할머니와 마주칠 일도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어느 날 새벽 학원에서 돌아와 조용히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거실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소파에 앉아 계셨습니다. 안경을 쓴 채 졸음과 싸우고 계셨습니다. 저를 보시더니 일어나셨습니다. 부엌으로 가시더니 따뜻한 우유 한 잔을 데워 오셨습니다. 말없이 받아들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감사하다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엄마에게 들었습니다. 할머니는 매일 밤 제가 돌아올 때까지 잠들지 않으셨다고. 혹시 배고플까봐, 혹시 힘들까봐 그렇게 기다리셨다고. 여러분은 누군가를 그렇게 기다려본 적 있으신가요? 아무 조건 없이 그저 그 사람이 무사히 돌아오길 바라는 마음으로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서울에 있는 대학이었습니다. 집을 떠나 기숙사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는 제가 짐을 쌀 때 방문 앞에 서 계셨습니다. 들어오시지도 말을 거시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서 계셨습니다. 집을 떠나는 날 할머니가 제 손에 뭔가를 쥐어주셨습니다. 작은 천주머니였습니다. 안에는 할머니가 손수 쓰신 쪽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아프지 말고 잘 먹고 행복하렴. 그게 전부였습니다. 저는 그 주머니를 가방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습니다. 그리고 잊었습니다. 대학 생활은 바빴습니다. 수업, 과제, 동아리, 아르바이트, 친구들과의 약속, 집에 전화하는 일도 점점 뜸해졌습니다. 한 달에 한 번, 2달에 한 번. 통화할 때마다 엄마가 할머니를 바꿔주셨지만 저는 짧게 인사만 하고 끊었습니다. 할머니는 항상 같은 말씀만 하셨습니다. 밥은 잘 먹는지, 아프진 않은지, 힘든 일은 없는지. 저는 대답했습니다. 네, 잘 먹어요. 안 아파요. 괜찮아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2년이 흘렀습니다.
대학 3학년이 되었습니다. 취업 준비로 더 바빠졌습니다. 집에 가는 일도 명절 때 빼고는 거의 없었습니다. 할머니와의 대화는 더욱 짧아졌습니다. 그해 가을 엄마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할머니가 쓰러지셨다고.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병실 침대에 누워 계신 할머니를 보았습니다. 작아 보이셨습니다. 언제 이렇게 작아지셨을까? 손은 언제 이렇게 마르셨을까? 얼굴은 언제 이렇게 주름이 깊어지셨을까? 침대 옆 선반에 할머니의 안경이 놓여 있었습니다. 손에 들어보니 너무 가벼웠습니다. 렌즈를 들여다보았습니다. 흠집투성이였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시력이 많이 나빠지셨다고. 안경을 새로 맞추셔야 하는데 계속 미루셨다고. 왜 새 안경을 맞추지 않으셨냐고 여쭤보니 할머니는 이렇게 대답하셨답니다. 이 안경이면 충분하다고. 볼 건 다 봤다고.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할머니가 보신 건 뭐였을까? 이 흐릿하고 흠집난 렌즈를 통해 할머니는 무엇을 보셨을까? 할머니가 눈을 뜨셨습니다. 저를 보시더니 미소 지으셨습니다.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손이 차가웠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할머니가 이 안경으로 평생 보신 건 저였다는 걸. 아기였던 저, 아이였던 저, 사춘기였던 저, 어른이 되어가는 거. 할머니는 저를 보셨습니다. 오직 저만을. 흐릿한 렌즈를 통해서도 흠집난 세상 속에서도 할머니에게 저는 언제나 선명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멀쩡한 두 눈으로도 할머니를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할머니는 한 달 뒤 돌아가셨습니다. 장례식장에서 할머니의 유품을 정리했습니다. 안경, 낡은 지갑, 손때 묻은 묵주. 그리고 작은 상자 하나.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제가 보낸 것들이 가득했습니다. 어릴 적 그린 그림들. 초등학교 때 쓴 편지. 중학교 때 찍은 사진 한 장. 고등학교 졸업 앨범. 대학 입학 통지서 4본. 상자 맨 밑에는 일기장이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쓰신 일기였습니다. 펼쳐보았습니다. 매일의 기록이 있었습니다. 제가 밥을 잘 먹었는지, 제가 웃었는지, 제가 피곤해 보이진 않았는지. 한 줄, 두 줄. 짧은 문장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문장에 제 이름이 있었습니다. 제가 할머니를 외면했던 그날들에도 할머니는 저를 기록하고 계셨습니다. 제가 할머니에게 차갑게 굴었던 순간들에도 할머니는 저를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일기장 마지막 장에 적힌 문장을 읽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손녀를 봤다. 행복해 보여서 다행이다. 내가 볼 수 있어서 감사하다. 그날 쓰러지시기 전날 쓰신 일기였습니다. 손에 쥔 안경이 눈물로 흐려졌습니다. 렌즈를 닦았습니다. 조심스럽게 천천히. 할머니가 평생 닦아오셨던 것처럼. 흠집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지워질 수도 없었습니다. 이 흠집들은 단순한 상처가 아니었습니다. 할머니가 저를 바라본 70년의 기록이었습니다. 사랑의 증거였습니다. 이제 저는 이 안경을 제 책상 위에 두고 살아갑니다. 매일 아침 이 안경을 봅니다. 흠집 하나하나를 봅니다. 그리고 다짐합니다. 할머니가 저를 보셨던 것처럼 저도 누군가를 그렇게 보겠다고. 흐릿하고 불완전한 세상 속에서도 사랑하는 사람만은 선명하게 보겠다고. 지금 옆에 있는 사람들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겠다고. 나중에 다음해가 아니라 지금 사랑하겠다고. 여러분 곁에도 누군가 있지 않나요? 당신을 바라보고 있는 누군가. 흠집난 세상 속에서도 당신만큼은 선명하게 보고 있는 그 사람. 돌아보세요. 너무 늦기 전에. 할머니의 안경은 이제 제 곁에 있습니다. 할머니는 떠나셨지만 할머니가 저를 바라보던 그 눈빛은 여전히 이 안경 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압니다. 진짜 사랑은 선명한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흐릿한 렌즈 너머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바라보는 거라는 걸.
이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오늘 당신 곁에 누군가에게 말해주세요. 사랑한다고, 고맙다고, 너무 늦기 전에.